자, 보시죠. 위치 벡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명백하게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을 텐데, 형태에 의해서 얘가 A고 얘가 B일 때, A가 B일 때, 여기가 P예요, 그죠? 여기가 O예요, O. 여기가 O. 이 위에서 여기가 P가 있어요. 그래서 나타내는 영역이 이제 P가 2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P의 위치가 지금 선분 AB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선분 AB 위에 있을 때의 그때의 OP에 대한 벡터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얘는 이제 M 대 N으로 표시하든지 아니면 T 대 1 빼기 T로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서 나타냈을 때 M 플러스 N분의 M의 OB 벡터, 그 다음에 M 플러스 N분의 N의 OA 벡터가 돼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얘가 OP 벡터라고. 그런데 선분이라서 T와 1 빼기 T 할 때 둘 다 양수라 해야 되고, 그래서 둘 다 양수라 하니까 T가 0과 1 사이, 그래서 M과 N은 전부 다 양수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되는데 얘를 간단하게 나타내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요. S의 B 벡터 더하기 S의 T라 할게요. T의 A 벡터라 하면 이때 S 더하기 T의 값 항상 얼마? 1 나와야 되고 S와 T는 0보다 크나 같다. 이게 선분을 나타낼 조건이야. 이게 앞에 두 개가 얘 둘 값을 더하면 얼마? 1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합이 1이고 각각이 0보다 크나 같아야지 뭐라고, 얘가 선분이라고요. 이해했나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이거 많이 해도 구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다시 보면 A와 B가 있어요. 이 직선, 얘를 이 두 점이 있을 때 이 전체를 지나는 직선을 나타내는 경우는 점 AB를 나타내는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P가 이 빨간 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OP 벡터를 어떻게 정할 거냐, 이런 얘기. 그래서 이때의 OP 벡터는 M 플러스 N분의 M의 OB 벡터 더하기 M 플러스 N분의 N의 OA 벡터, 이렇게 표현한다면 얘를 값을 S의 B 벡터 더하기 T의 A 벡터 이렇게 정리한다면 그때 S와 T는 얼마가 돼? S와 T가 1이 되면 돼요. 1이 되면 뭐라고?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 빨간 선을 잘 보면서 해요. 세 번째로 조금 디테일하게 이렇게 분류를 해줄게요. A와 B가 있으면 여기 A와 여기 B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에 있어요. 이 위에 점 P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나타내는 그때의 점 O에 대해서 이때의 P에 대해서 형태를 보자고요. 그러면 OP 벡터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M 대 N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니까 별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M 더하기 N분의 M의 OB 벡터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N의 OA 벡터가 돼요. 그러면 이제 OB 벡터의 형태에서 보면 OB 더하기 얼마를 더하는 거잖아, 그지? OB 더하기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B에 대해서는 이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OA가 있으면 얘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그래야지 이쪽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 이 위의 값을 나타낼 수 있어서 이때의 값을 S의 B 벡터 더하기 T의 A 벡터라고 정했을 때 외분점의 의미에서 보면 M이고 N이라서 M이 더 커야 돼요. 외분점이면 얘가 그래서 N 빼기 N분의 얼마 되겠지? M의 OB가 돼서 얘는 양수야. 그 다음에 N 빼기 N분의 N의 OA가 되면 얘가 뭐라고? N이 뭐라고? M과 N에 대해서 N이 외분점이면 얘는 양수. 그래서 얘의 형태를 보면 이 자체가 지금 분모가 M 더하기 N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S 더하기 T의 값이 1인 건 맞는데 이때의 1에서 뭐가 음이라고? T의 값 A 쪽이 뭐라고? 얘가 음이 돼야지 이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으로 얘와 얘를 더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더해서 만들어지는 제4의 꼭지음으로 가는 거야. 음수가 어디가 음수인지 알겠어요? B의 오른쪽에 있을 때 이쪽이 빨간색이면 조건이 이런 모양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형태를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헷갈리는데 이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P의 범위가 이번에는 이 반대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P라면 OP 벡터에 대해서 OP 벡터는 여기에서 M 대 N으로 이렇게 표시되잖아. 그러니까 OP 벡터의 값은 M 더하기 N분의 M의 OB 벡터 더하기 M 더하기 N분의 N의 OA 벡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외분점의 모양이니까 사실은 여기가 좀 다 빼기죠. 여기가 외분점 모양이라서 다 빼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다 빼기라 해야 되죠. 외분점의 모양이라서 바깥쪽에 있으면 그러면 여기가 M 대 N 할 때 M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M이 더 크니까 얘는 양수, 얘는 양수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양수 이래서 전체를 다 더하는 모양. M의 여기가 빼기죠. 여기가 빼기지. 그래서 N이 양수라서 여기가 음이란 말이에요. 전체가 음되는 거죠. 여기가 음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N이 양수면 여기가 음돼서 전체가 음이라고. 외분점의 모양이면 바깥쪽에 있으니까 외분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쪽이 음이고 여기는 왼쪽에 있을 때는 여기는 M이 더 작단 말이야. M이 더 작아야 M 대 N 할 때 외분점의 의미에서 따지면 얘가 음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음수라고. 그래서 전체에서 얘는 S의 B 벡터 더하기 T의 A 벡터라 할 때 얘가 음수니까 얘는 전체 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A 앞에 양수가 되고 S 더하기 T의 값은 1이고 B 방향이 음수가 돼서 얘를 다 더해서 얘가 제4의 꼭지점으로 정리할 때 얘가 왼쪽이라고 해요. A의 왼쪽은 B의 값이 음이야. 그래서 B 앞에 있는 값 S가 음이란 얘기야. 어디가 음인지 구분돼요? 네. 됐어요? 아니 왜 구분이 안 돼요? 다시 1번에서는 내분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M 더하기 M분의 얼마니까 그래서 선분이라서 제로와 1 사이라고. 그 다음에 얘는 AB에서 직선 전체 얘는 내분점 외분점 직선 전체니까 N이 음이어도 괜찮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적어놓은 거거든요. 내분점 이 위에 내분점일 수도 있고 바깥쪽이 외분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N 값을 음으로 주면 괜찮으니까 그건 마음대로 줬어요. 그냥 직선이라서. 그 다음에 AB의 오른쪽에서 얘는 뭐야? 외분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M과 N에서 M이 더 큰 값이야. 외분점이라서 M 빼기 N분의 M의 OB 값 빼기 N의 OA 값이라고. 그렇게 하면 M은 양수고 N도 양수인데 이쪽 값이 뭐가 된다고? 음이 된다고. 그래서 A 앞에 있는 값이 음이면 A 앞에 있는 값, 벡터 A 앞에 있는 값이 음이면 이쪽에 B의 오른쪽을 의미한다고. B의 오른쪽을 의미한다고. 그 다음에 M 빼기 N분의 여기서 M과 N이 양수인데 M이 더 작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음수고 얘가 뭐라고? M 빼기 N이 음수라서 얘가 양수라고요. 그래서 B 앞에 있는 것이 뭐이면 음수이면 얘는 뭐다? 얘는 A의 왼쪽 범위를 의미한다고요. 선분에서. 됐나요? 명쾌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섯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OP 벡터에 대해서 S의 B 벡터 더하기 T의 A 벡터로 되어 있는 형태에서 얘를 이렇게 봐요. 이번에 ES 더하기 3의 T의 값이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S와 T는 둘 다 0보다 크나 같다 하자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값이 도대체 어디냐고요. 여기가 O라 하고 여기가 A 벡터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b 벡터라 해요.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값은 도대체 어디예요? 얘를 어떻게 표시하라고? 얘를 어떻게 표시하죠? 이 값은 얘를 2s로 고쳐요. 2s로 고치면 얘는 얼마? 2분의 b 벡터지. 더하기 얘를 3t로 고쳐요. 그러면 3분의 a 벡터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3분의 a 벡터 이거와 그 다음에 2분의 b 벡터. 그래서 2분의 b 벡터 이거에서 s와 t의 범위가 0보다 하나 같아. 그리고 합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이 두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해요. 이해돼? 어떻게 모양을 찾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 지금 이렇게 번호 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한번 정리해 두자는 뜻이지. 예를 들어서 m의 a 벡터 더하기 n의 b 벡터로 문제가 주어졌어요. 이럴 때 m 더하기 2m 더하기 n의 값이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 다음에 m과 n이 0보다 크나 같대요. 이해했나요? 예, 네? 이제 3이라 해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가 O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그러한 모양에서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래요. 이럴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P의 영역의 면적 구하래. 오케이? 그럼 어디죠? 어떻게 표시해야 돼? 이 봐야죠. 얘는 얼마? 2m의 2분의 1 됐나요? 더하기 3의 n에 3분의 b가 됐어요. 그래서 2분의 1을 달아요. 2분의 1을 달아. 그 다음에 3분의 b를 달아서 얘가 3분의 b야. 이렇게 됐어요. 두 개를 더했는데 1보다 작거나 같고 양인수야. 이 부분을 얘기한다고요. 얘의 면적이 존재 영역의 면적이야. 이런 형태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 면적 묻는 문제가 사실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영역에서 이러한 사면체가 주어졌는데 이 사면체에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일 때 A가 O예요. 그러면 이 바닥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 바닥에 P가 있다고 할 때 OP를 표시하래. OP 어떻게 표시하죠? OP 벡터에 대해서 구하는데 OP 벡터는 얼마? OA 벡터 더하기 AP 벡터 맞아요? 됐나 여기까지? 그런데 OA 더하기 AP 벡터는 누구죠? AP 벡터는 N배의 AC 벡터 더하기 N배의 AB 벡터로 표시할 수 있고 그때의 M 더하기 N 값은 얼마라고? 얘는 1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고 M과 N은 둘 다 0보다 크나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1 빼기 M 빼기 N에다가 OA가 더하기 N에다가 OB가 더하기 N에다가 M에다가 OC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M 더하기 N이 1보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S를 할까요? S의 A 벡터 더하기 T의 B 벡터 더하기 U의 C 벡터라고 정리하면 이거 세 개 다음 얼마죠? 1 나와야 돼. 그래서 S 더하기 T 더하기 1의 값이 얼마라고 U의 값이 얼마라고 얘가 1이에요. 그리고 S와 T와 U는 전부 다 뭐 0보다 크나 같은 값이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게 뭐라고? 저 바닥이라고요. 이해했어요? 얘는 이제 연습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형태를 봐서 그렇다면 OP 벡터가 L배의 A 벡터 더하기 M배의 B 벡터 더하기 N배의 C 벡터라고 할 때 이때 L 더하기 M 더하기 N에 대해서 2에 여기는 3 이렇게 해서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L과 M과 N이 0보다 크나 같다라고 해보자 말이야. 그럼 얘는 도대체 어디냐? 그래서 OA에 대해서 OA, OB, OC에 대해서 얘가 O라고 해보죠.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면 전체 모양을 고치라고요. 어떻게 고쳐요? 2L의 2분의 1 그래서
2분의 2 벡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m의 b 벡터니까 b 벡터 하나를 통째로 가져요. 그 다음에 3n 값이니까 3n의 3분의 c 벡터잖아요. 그래서 3분의 c를 가져요. 됐나요? 이렇게 해서 3분의 c를 가졌어요. 이 상태에서 얘를 세 개를 다 이어서 만든 그러한 3면체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뭐라고? 이 부분에 원래는 이 바닥이 원래는 얘가 등호가 1이면 이 바닥이죠. 그런데 그것이 일부 작기 때문에 전체의 덩어리를 다 얘기하죠. 왜냐하면 계속 잘라서 이렇게 올 거거든. 계속 잘라서 오는 모든 부분을 다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이해돼? 그래서 이거의 부피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또. 이해돼? 그래서 영역이 어딘지 알아야지 부피를 구하든지 면적을 구하든지 할 거 아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면체에서 무게중심 어떻게 정의하죠? 사면체에서 무게중심은 얘가 A이고 얘가 B이고 C고 D라면 임의의 사면체에서 무게중심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삼각형의 여기 무게중심에서 꼭지점에서 여기다 그은 뭐라고? 그은 얘를 보고 중선이라 그래요. 각면의 무게중심과 꼭지점을 이은 얘를 보고 뭐라 한다고? 얘를 중선이라고 한다고. 중선이 몇 개 생겨? 4개가 생기죠. 그래서 네 중선의 교점을 뭐라고 부른다? 얘를 사면체의 무게중심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4개의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4개의 중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증명해야 될 거 아니요. 어떻게 증명해요? 네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요? 왜 한 점에서 만나죠? 동일 평면상에 있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동일 평면상에 있음을 보여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어떤 삼각형이 있어요. 이 삼각형과 이 선에 대해서 뭘 쓸 수 있어? 메네라우 정리. 그래서 얘가 m 대 n이라 하자.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m분의 n은 n 곱하기 여기는 몇 대 몇? 2대 얼마? 3이죠. 그래서 2분의 3 곱하기 여기는 얼마죠? 1분의 2 맞아요? 그래서 1분의 2를 다 곱한 게 뭐라고? 맨이라고 정리해서 얘가 1이죠. 그래서 전체는 이렇게 약분돼서 n분의 n은 얼마가 돼? 이 값은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3대 1 내분하는 게 얘로 증명이 되는 거죠. 됐어요? 무게중심은 사면체의 무게중심 뭐라고? 네 중선의 교점이라고. 그때의 중선은 뭐죠? 삼각형의 중심과 꼭지점을 이은 선이야. 얘는 한 면에서 만나요? 동일 평면상에 있음을 보여야 되잖아. 얘와 얘가 이루는 평면상에서 얘 선이 지나가고 얘 선이 지나가죠. 그래서 두 평면이 이루는 그 영역에서 얘가 만나고 있으니까 두 선은 한 점에서 만나. 그래서 각각의 두 점에서 두 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끼리끼리 다 보이면 전체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걸 보일 수 있고, 얘는 뭘로 보인다고? 맨이라고 정리로 보인다고요. 이해했어요? 얘가 다면체에서의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저번에 있으면 얘기하다가 까먹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사각형에서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야죠? 사각형에서의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 옛날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애들이 사각형의 무게중심 대각선의 교점이죠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망하는 지름길이지. 실제로 이게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똑똑한 애들이었어.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답변하는 순간에 망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이 사각형을 삼각형으로 자르고 여기에 중선을 만드시고 여기에 중선을 만드시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만드시고 여기에 무게중심을 만들어서 G1, G2를 만들어서 두 개를 예쁘게 이어주시고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을 이번에는 이렇게 잘라주고 중선을 만드시고 여기에 중선을 만드시고 그래서 무게중심을 만드시고 무게중심을 만들어서 G3와 G4를 만드신 다음에 얘를 이어주시고 그래서 얘가 거룩한 무게중심이다 이거예요. 얘는 작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 무게중심을 작도로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도로 해서 기껏해야 무게중심 4개만 정하면 걔를 연결해서 구할 수 있지. 이게 무게중심이 별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면적이 여기 모여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잖아 지금. 이 면적이 여기 모여있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이쪽 잘라서 이 면적이 여기에 모여있어. 이 면적이 여기에 모여있어. 그래 두 개 연결하면 이거 뭐라고? 사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위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자꾸 복습을 하셔야 돼 이거. 그래서 오늘 13번까지 예제 풀자는 게 그 얘기 때문이에요.